사실 봄에는 또 대표적으로 하는 커버 낚시 보시면 이런 수몰나무들 그리고 물에 잠긴 갈대 펀칭을 이용해서 뚫고 들어가서 잡는 커버 낚시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러 가지 커버 낚시 중에서도 노싱커가 정말 강력한 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떴다가 이 천천히 가라앉는 거, 이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채비보다. 제가 완전 초보 시절에 스피닝 한 대로 정말 제 낚시 인생에 있어서 그때가 마리수는 제일 많이 잡았어요. 정말로. 아, 여기 딱 좋네. 여기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우와. 오, 왔어요. 우와. 아, 겨울이 다시 왔어. 날씨가 너무 추워요. 지금 입김도 나오고 벌써 4월인데 올해 진짜 이상해 날씨가. 낮에는 굉장히 더워질 것 같기도 한데 따뜻해질 것 같은데 아침에 지금 너무 춥네요. 요새 물론 봄이 와서 이제 마리수도 하시고 큰 거 잡는 분들도 많으신데 일단 낚시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저수지의 최상류고 평지형 저수지라기보다 준계곡형 저수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겨울 동안 물을 담아둬야 봄에 이제 농번기에 물을 대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물을 거의 다 가득 채우는 편이죠. 저수지들이 보시면은 커버 수위가 높기 때문에 나무들이 다 잠겨 있고 해서 커버 위주로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베스 낚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커버 낚시라고 볼 수도 있어요. 베스의 습성 자체가 이런 어떤 커버나 이런 장애물, 스트럭처 이런 곳에 붙어 있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봄은 지금 수위가 높아서 커버 낚시가 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고, 이 봄이 아니더라도 모든 계절이 사실은 커버 낚시의 계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봄에는 또 물론 다른 낚시도 있지만 이게 커버 낚시가 굉장히 잘 먹히고 또 재밌거든요. 봄을 맞이해서 이제 베스들도 상류 쪽 베이트피시 따라서 산란도 있을 거고 먹이 사냥도 있을 거고, 그리고 상류 쪽이 수심이 얕기 때문에 수온이 빨리 오르고 지금처럼 커버가 있으면은 햇빛을 받아서 복사열 때문에 수온이 더 빨리 올라요. 물 빠지기 전까지는 상류가 굉장히 좋은 포인트 같아요. 일단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커버 낚시 보시면 이런 수몰나무들 그리고 물에 잠긴 갈대라든지 그런 커버 낚시가 있고, 또 이제 펀칭 굉장히 헤비한 싱커를 사용해서 펀칭을 이용해서 뚫고 들어가서 잡는 커버 낚시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러 가지 커버 낚시 중에서도 노싱커, 제가 최근에 소프트 베이트를 사용한 낚시를 많이 안 해가지고 약간 뭔가 오히려 반대로 더 못 쓰게 된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입질이 들어오면은 막 당황스러워. 투둑하면은 타이밍을 못 잡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소프트 베이트 위주로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얘로 먼저 해볼게요. 우선 세팅은 얇은 쪽에다가 바늘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물론 반대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물론 다른 액션이 나오겠죠. 근데 우선 정석대로 이 얇은 쪽에다가 흙을 꽂아서 이렇게 꽂고 거리를 잡은 다음에 바늘은 살짝 숙여주고, 자, 세팅이 됐어요. 노싱커도 일단 웜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스트레이트형도 있고 지금 쓰는 형태도 있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비중 있는 노싱커를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나 제가 완전 초보 시절에 스피닝 한 대로 정말 제 낚시 인생에 있어서 그때가 마리수는 제일 많이 잡았어요. 정말로. 저는 그래서 노싱커가 정말 강력한 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액션이 이렇게 옷마다 다르겠지만 떴다가 이 천천히 가라앉는 거, 이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채비보다.
노싱커가 낚시가 근데 약간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그런 게 있어요. 일단은 다른 채비보다 걸림이 덜해서 쉽긴 한데 어려운 점은 기다리는 거. 아무래도 이 폴링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이 싱커를 달아서 하거나 뭐 쏘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기다리는 게 엄청 지루할 수 있어요. 사실 천천히 가라앉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엄청나요. 그리고 지금 딱 봄에 쓰기 좋은 게 봄의 상류는 수심이 뭐 엄청 깊진 않잖아요. 대부분 한 뭐 2m 깊으면 1m, 2m. 근데 또 그래서 봄에 쓰기가 딱 좋죠. 수심이 너무 깊어버리면은 또 폴링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싱커를 달아서 쓰는 게 좋고. 액션 자체가 저는 두 가지 정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하나는 리프트 앤 폴, 이렇게 쭉 끌어줬다가 가라앉는 거 보시면은 쭉 뛰었다가 가라앉는 거, 그리고 바닥에 단 다음에 또 싹 야야 뭐야 쭉 들어줬다가 가라앉는 거. 딱 이 타이밍에 입질이 오거든요. 그래서 쭉 폴링 이렇게랑, 또 한 가지는 바닥에서 살짝 호핑. 지금 이런 형태의 노싱커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저는 액션을 가장 많이 줘요. 벌써 여기까지 안 들어왔나? 뭔가 베이트 피쉬도 안 보이고 좀 조용하네. 아직까지는. 오늘은 또 그렇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약간 아침 피딩을 기대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오히려 해가 좀 떠야 괜찮아질 것 같아. 저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오, 빨려 들어갔나? 아, 아니네, 폴링이네. 이 노싱커 낚시는 항상 이 라인을 잘 봐야 돼요. 다른 싱커가 있는 낚시는 어쨌든 바닥을 계속 읽고 라인이 어느 정도 평행하게 돼 있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근데 노싱커는 비중이 아무래도 싱커가 없기 때문에 라인을 잘 봐야 돼요. 라인 컨트롤이, 이 슬랙 컨트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노싱커 낚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노싱커 낚시를 잘하면은 정말 낚시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슬랙 컨트롤, 그리고 이 폴링을 기다리는 거. 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상상력이 막 가미해서 얘가 지금 어느 속도로 가라앉게 있구나. 다른 낚시는 예를 들어 싱커를 달아서 낚시하면은 휘인 것처럼 바닥에 탕 가라앉고 이제 바닥 액션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 폴링까지 생각을 하게 되고. 아, 포인트는 그린 같은데 입질이 없어요. 노싱커 낚시의 장점은 일단은 가볍다는 거. 제가 예전에도 뭐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떤 장애물이 뭐 돌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싱커를 가볍게 쓸수록 걸림이 덜 해요. 박히는 게 덜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걸림이 덜 하다는 거. 두 번째는 이 폴링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 그래서 떴다가 이 가라앉는 폴링, 이거에 또 베스들이 환장을 하거든요. 이게 노싱커의 또 굉장히 좋은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싱커를 달아서 여기서 낚시를 한다 했을 때, 싱커는 어쨌든 좀 더 바닥층을 노리는 낚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막 커버가 있어. 근데 우리가 싱커를 달아서 하면은 여기 바닥 하면은 요 옆에 있는 애는 요거를 보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근데 노싱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위로 확 뛰었다가 가라앉고, 또 확 이렇게 뛰었다가 가라앉고 하기 때문에 옆쪽에 있는 애들도 충분히 어필하기가 좋아요. 어떤 커버나 돌이나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 바로 옆쪽에 있는 애들은 보기가 조금, 그러니까 어필이 안 되는 경우도 살짝 있거든요. 근데 노싱커로 뭐 리프트 앤 폴로 쑥 뛰었다가 가라앉히면은 그만큼 더 잘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오, 왔어요.
우와. 아, 발 앞에 바로 커버에 들어가 있었어. 노싱커가 이 천천히 폴링해서 내려가니까 안에서 텅 하고 때렸어요. 사이즈는 그렇게 안 큰데 입질이 지금 근데 또 살짝 당황했어. 또 오니까 훅셋을 기존에 이제 제가 빅베이트 쓰면서는 트래블 훅이라 바이트가 들어오고 거의 마음껏 까는데 요새 타이밍을 잘 못 잡겠어. 죽겠네 진짜. 땡큐. 아직도 립스틱이 있네. 아직도 입술이 빨개. 와, 딱 보시면 요 안에 딱 들어가 있었어요. 또 이 노싱커의 최대 장점이 스키핑이 잘 된다는 거겠죠. 우리가 스키핑 연습할 때 싱커 없이 노싱커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얘도 몸체가 이렇게 심플하게 되기 때문에 스키핑이 굉장히 잘 돼요. 비중도 높고. 이 안에 있었으니까 저 안에도 한 마리 있을 것 같아서 라인이 쓱 가라앉고 있어요. 이 슬랙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노싱커는 특히나 저 나무 밑둥 같은 데랑 저 살짝 튀어나온 저 가지 있는데 저런 데가 정말 좋은 포인트거든요. 어쨌든 저 가지랑 갈대 사이 길목이 되는 거고, 저 안에는 베스가 딱 은신해서 자리 잡고 있기가 좋은 곳이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캐스팅을 한다 그러면 조금 어렵겠죠. 나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노싱커 리그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채비고, 또 노싱커로 연습하다 보면은 굉장히 큰 인내심과 또 굉장히 많은 조과를 분명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무거운 채비를 달아서 싱커를 달아서 했을 때랑 노싱커로 했을 때랑 조과 차이가 확 나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싱커 전용으로 나온 웜을 쓰는 게 좋아요. 그런 웜들이 대부분 소금이 첨가돼 있어서 비중이 더 좋기 때문에 비거리도 잘 나오고, 비중이 없이 소금이 첨가 안 된 애들은 쓰기가 사실 힘들죠. 노싱커 특화돼서 나왔다고 봐야겠죠. 물론 노싱커도 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옵세독이랑 같이 썼을 때는 걸림이 가장 없죠. 물론 아예 뭐 걸림이 없을 순 없겠죠. 근데 만약에 노싱커를 쓰다가 어디에 뭐 걸린다 그러면은 진짜 바로 그 말이 나와요. 노싱커인데 걸린다고? 이렇게. 왔어요. 빠졌어. 그냥 바이트 들어왔는데 빠졌어요. 자꾸 빅베이트 쓰던 게 있어가지고 라인이 얇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로드도 그렇고. 뭔가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 짜증나. 집에서 훅센 연습만 해야겠어. 여기 딱 좋네. 여기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베스가 없을 수가 없겠다. 딱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에 커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맞어요. 아닌가? 아니야. 라인이 빨려 들어가면 자꾸 입질 같아. 그러니까 저는 지금 거의 뭐 사이사이에 넣고 있는데, 지금 하는 낚시랑 펀칭이랑은 완전 달라요. 완전 빽빽하게 있어서 뚫고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은 노싱커보다는 확실히 고비 중에 텍사스 리그라든지 뭐 프리리그는 보다는 프리지그, 텍사스나 러버지그나 이렇게 고비 중에 루어를 쓰는 게 좋고, 지금은 사이사이에 넣고 있어요. 근데 들어가다가 뭐 이렇게 라인이 걸쳐서 안 내려간다 그러면 이렇게 툭툭 쳐서 내려보낸다던가 아니면 다시 던지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던져서 라인이 위에 어디에 이렇게 살짝 걸렸을 때는 라인만 탕탕 쳐줘요. 탕탕탕.
팡팡 치면 안 되고 탕탕. 그리고 커버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잽싸게 후회수를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어디 안 걸리고 그 스무스하게 들어간 그대로 나올 수 있게 감아주면은 부드럽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봤을 때 저쪽은 물이 조금 더 맑고 이쪽은 물이 굉장히 탁하고 부유물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물 흐름이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물론 본격 시즌 되면 안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은 조금 베스가 들어오더라도 더 늦게 들어오겠죠. 이쪽은. 저쪽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 있어야 되는데 없어. 포인트 예술인데. 이 웜은 굉장히 고비중이에요. 그래서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일단 캐스팅도 굉장히 잘 되고 던졌을 때 폴링 속도도 굉장히 잘 나오고 그런 노싱커 전용 웜이죠. 몸체는 심플한데 옆에 이렇게 날개 발처럼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 몸체를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던 더블링거처럼 이렇게 막 줄이 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슬릿이 돼 있어요. 앞뒤로.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그러니까 바늘을 꽂기가 좋고 바늘을 숨기기가 좋게 돼 있죠. 그래서 그냥 노싱커로 썼을 때는 이게 수평폴, 이 팔이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수평폴이 되고요. 그리고 노싱커와 더불어서 안에다 이제 네일 싱커를 삽입해서 백슬라이드 방식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일 싱커를 박았기 때문에 노싱커는 아니죠. 근데 한 가지 웜으로 노싱커도 사용하고 백슬라이드도. 이제 우리가 커버 낚시를 하다 보면은 이 백슬라이드를 꼭 써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조금 더 이렇게 밑에까지 깊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할 때. 그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뭐 비거리가 필요할 때도 세팅을 해주면 좋거든요. 이렇게 네일 싱커를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해서 밑에 쪽으로 이렇게 넣어줬어요. 기존에는 이렇게 무게 중심이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폴이 됐다 그러면은 지금 무게 중심이 여기에 네일 싱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무게 중심이 더 맞춰지겠죠. 그러면은 비거리도 훨씬 더 잘 나오고 액션이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곳을 공략할 때 나무들이 보면은 가지가 밑에 대가 있고 이렇게 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안으로 넣고 싶을 때 여기서 던지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더 깊숙이. 지금 네일 싱커로 세팅을 해줬고 이 웜의 뭐 최고 장점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래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측량 속도가 좀 더 빨라졌죠. 조금 더 이런 커버를 깊숙이 노리기에는 약간 이렇게 백슬라이드 세팅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백슬라이드는 이제 행오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무가 보면은 이렇게 뿌리가 있고 대가 있고 이렇게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쪽에서 캐스팅을 한다 하면은 뭐 오버헤드 캐스팅을 한다 그러면 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수면이 만약에 이 가지까지 잠겨 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던질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백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네일 싱커가 달려 있어서 근처만 던져도 이렇게 타고 내려가요. 쭉 타고. 그래서 아래까지 깊게 침투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깊게 침투하기가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액션 자체가 이제 약간 킥백 액션이라고 그러는데 리프트 앤 폴을 해서 쭉 당기면은 쭉 올라왔다가 다시 쭉 들어가요. 또 당기면은 쑥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좀 더 깊이 공략을 할 수가 있죠. 백슬라이드 세팅을 하면 좋은 게 이런 데서도 좋죠. 그러니까 수심이 어쨌든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살짝 우리가 넣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살짝만 던져도 이게 폴링에서 쑥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캐스팅을 한 후에 이렇게 쭉 들어갈 수 있게 여유줄을 충분히 주시는 게 좋아요. 라인을 보면서 우와. 아, 박PD가 없는 새에 한 마리 잡았네. 한 마리 잡았어. 쉐드 형태의 웜에다가 네일 싱커를 달아서 쓸 수도 있고 어떤 웜에 네일 싱커를 달아서 사용함으로써 웨이트를 조금 더 예민하게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뭐 프리리그나 텍사스는 어떻게 보면 헤드 쪽만 싱커를
삽입해서 무게를 줄 수가 있는데, 네일 싱커를 사용하면은 어느 곳이든 웨이트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어요. 꼬리 쪽이 됐던 가운데 부분이 됐던. 그래서 뭐 수평포를 만들 수도 있고 백슬라이드를 만들 수도 있고 앞쪽이 먼저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네일 싱커를 대중적으로 많이들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네일 싱커를 쓰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많고 좋아요. 그리고 간편하고 사실. 아우, 발 앞에서 날라왔어. 성질 급한 애들이 지금 발 앞에까지 들어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까 저쪽 구역은 약간 발 앞이 뚝 떨어지는 수심이 아니고 약간 잔가지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물 밖으로까지 나와 있는 나무들이 있고 여기는 수심이 좀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더 안쪽인데도 안에까지 들어와 있네요. 생각보다 아침에 일단 너무 추웠고, 뭐 짧게 해봤는데 그래도 베스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 아무래도 이제 봄이니까 베스들이 쉘로우로 붙으려고 하겠고, 그 쉘로우 중에서도 이런 커버가 있는 곳이 베스트고, 또 이제 덩달아서 베이트 피쉬들이 상류 쪽에 우르르 몰리고 막 바글바글 할 때는 베스들이 딱 커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딱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다가 지나가는 애들 사냥하죠. 커버에서 뭐 일반적으로는 뭐 고중량을 쓴다고 하지만 고비 중에 웜을 이용한 노싱커 챕이나 네일 싱커를 이용한 백슬라이드,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으니까 한번 재밌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